네, 저는 나의 커리어 성장기에서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민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제 발표하는 저일 수도 있고요. 여기 이걸 들어주시는 사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특징이 이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작고 큰 기업을 거쳐서 네, 바텀업이라고 하죠. 현재는 우한형제들을 근무하고 있고, 저는 일을 재밌게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경험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하셨던 것들이 막 커리어를 어떻게 쌓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생각이 들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취업 또는 이직을 위해서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데 커리어를 쌓는다라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커리어는 사실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결국 개인의 성장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고요. 나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린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뛰어난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 도메인을 잘하는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스템 신뢰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CTO 레벨일 수도 있고요. 네, 시스템 설계하거나 함께 일할 때 즐거운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이건 다 저희가 엔지니어 사회에서 만능캐라고 하죠. 네, 모든 것을 잘하면 좋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함께 일할 때 시너지 나는 즐거운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어요. 네. 어, 네, 좋은 시너지가 만드는 동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도 좀 같이 일하다 보면 느끼실 건데, 물론 기술력은 네, 기본 베이스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을 그냥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께 할 때 옆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 생각해 본다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키텍처를 훌륭하게 일을 잘한 사람은 그냥 아키텍처를 훌륭하게 설계하거나 신뢰를 주거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거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 사람 등등이 있을 텐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기본이 돼야 되는 소양 중에 하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도 굉장히 긴 호흡입니다. 저희가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5년, 10년 넘게 한 20년까지도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팀원들이랑 존중해 주시거나 뭐 긍정적인 에너지 뭐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에너지 넣어 주시는 분들, 뭐 신뢰감을 그냥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의 특징은 사실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역량보다 짧은 시간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서 해본다면 오늘 당장 좀 변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따라할까 생각했을 때 일 잘하는 선배,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팀장님, 그리고 훌륭한 멘토, 그리고 아까 영화님 계시는 걸 봤는데 뭐 저한테는 스프링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고 어, 항상 하는 말인데 작은 것부터 목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 1일 1커밋 항상 나오는 말인데 다들 이렇게 말하는 거면 사실 교과서에는 정답이 쓰여 있지 이상한 말 안 써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피드백 청취한다. 그러니까 멘토분들이 계시거나 리더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방식 등등 이제 뭐 스터디를 참여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했고 저의 기준에 따르면 저는 이 가치관에 맞는 회사를 좀 찾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에서 뭐 네카라쿠베, 당근 토스를 가고 싶어하는 뭐 이게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뭐 더 좋은 기업들 많지만, 네, 회사 중심, 기술 중심의 회사 그리고 회사 분위기도 따졌었고 사람이 좋은 회사를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서 가치관을 방향을 커리어를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제 꼭 우한 형제들 입사하고 싶다라는 결론을 냈었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은 나는 동료들에게 어떤 모습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만약에 회사를 떠나시거나 뭐 떠나실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저도 언젠간 떠날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을 기억되고 싶은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커리어의 결과가 훌륭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염원한다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한 형제들에서 신입으로 시작해서 5년차 중리어가 되어가고 있는 개발자 서우상입니다. 저는 오늘 짧게 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방법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한 형제들의 신입으로 입사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주변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해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능력도 필요해 보였고 그 소프트 스킬을 포함한 비기술적인 능력도 필요해 보였어요. 자, 여러분. 시험에서 100점 맞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컨닝이죠. 책을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기술적인 역량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회사에 들어와서 저 핫한 카프카를 처음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과 독서를 참고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다면 비기술적인 역량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정답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평소 주변을 보고 배우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즉 저희는 일 잘하는 사람들을 베끼면 되고 이것은 공짜입니다. 간단히 사례를 언급해 볼게요. 제가 몸담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딜리버리 조직은 배달이라는 도메인 특성상 신속한 이슈 대응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제 동료 중에 이슈 대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슈를 인지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주변에 전파하고 장애 대응도 적극적으로 리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료는 성격이 애매하고 모호한 것을 싫어하는 명확한 분이 있어요. 이분의 성격은 일하는 방식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이분의 업무 영역과 결과물은 아주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문서도 깔끔하고 이해가 쉬워서 여러 유관 부서가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친화력으로 유명한 동물 카피바라인데요. 특유의 친화력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분이 있어요. 저희는 회사에서 수많은 협업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좋은 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드 리뷰할 때나 아키텍처 논의할 때나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면 같은 말이어도 덜 거부감 들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나름의 성장을 하려고 노력했고 5년차가 된 지금 제 기술적인 부분을 돌아보면 아까 예시로 들었던 카프카는 이제 작년 우아콘에서 카프카 관련 발표를 할 수 있었고요. 제 비기술적인 부분을 돌아보면 조직 내에 제 이름을 딴 오상하다라는 표현이 생길 만큼 어느 정도의 신뢰 자본은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성장을 지향하다 보면 조직의 신뢰를 통해서 리더도 제게 점점 더 의미 있는 일을 맡길 수 있고 저 또한 점점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렇게 저는 저만의 커리어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변을 통해서 배움을 얻자는 건데요. 이는 메타인지 개념과도 부합합니다. 메타인지란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인지하는 기술인데요.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아는 겁니다. 즉, 주변을 돌아보고 배울 점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장단점 또는 부족한 점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러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회고, 일기, 원어원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제 발표는 어느새 마무리 단계인데요. 제가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장 가까운 우리 팀 동료들의 장점을 적어보는 겁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최소 한 개씩은 뽑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발표가 5분의 짧은 시간이기에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의 일부를 압축해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풀 버전을 여기 QR코드에 담아두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느낀 일잘러가 되기 위한 약 30가지의 기준을 여기 QR코드에 같이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첫 입사 후 1년간 4번의 직무전환, 저 큰일 날 걸까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온 샌드버드에서 디벨로퍼 아드보카스로 일하고 있는 김만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5년차 엔지니어인 동시에 4년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샌드버드에서 디벨로퍼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고 인프런을 비롯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지식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데브챗이라는 국내 데브렐 이제 현직자 및 관심이 많으신 개발자분들이 모여 있는 데브챗이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생각보다 커리어 되게 무난하게 잘 쌓아온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입사하고 저는 QA부터 웹 퍼블리싱, 안드로이드 백엔드까지 이제 주니어로서는 굉장히 끔찍한 이 대환장 파티를 맞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어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이제 저만의 좀 팁이나 아니면 제 관점을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계속 지금 커리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좋은 커리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커리어가 이제 이 사람마다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아니면 가치관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좋은 커리어이지만 외부적으로는 내가 딱 원하는 회사 아니면 내가 원하는 딱 그 JD가 올라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이 바텀을 쌓는 것이 저는 좋은 커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은 하나고 우리는 평소에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우리의 체력과 뭐 정신적인 리소스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도 하고 안드로이드도 하고 인프라도 하고 이 수많은 이제 대환장 속의 파티 속에서 저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바로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기술적으로 딥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이 각각의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이렇게 쓰이네 이런 식으로 제품에 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이렇게 개발했을 때 저의 퍼포먼스가 가장 잘 나온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술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중심으로 그러면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지만 API 이렇게 설계하면 우리 나중에도 좀 더 확장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프론트엔드도 나중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미리 좀 세팅을 해놓으면 나중에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때 조금 더 우리의 리소스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PM, PO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추가로 이제 아까 전에 제 소개에서 이제 몇 개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고 개발자 경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사에서 시키지 않아도 개발 외 추가적으로 사내 프로덕트 세미나를 기획하고 운영하거나 인프콘과 같은 외부 기업 컨퍼런스에 저희가 기업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안부터 운영까지 모두 이제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의 커리어를 발전시켜 온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본질과 관점인데요. 저는 아까 전에 롤이 여러 번 바뀐 것도 모자라서 처음에 이제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주로 회사들에서 사용하는 이제 리액트나 넥스트.js 이런 모던 프론트엔드 기술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jQuery로 모든 SPA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이러면서 솔직히 나 이직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제가 리액트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리액트를 써본 적은 없지만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하다 보니까 결국에 리액트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거고 리액트 개발자들이 이걸 왜 만들었는지 알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러면 와서 리액트 적응하는 건 어차피 도구니까 금방 할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저는 기술의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저는 기술 커뮤니티에서 교류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강력하게 드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제 잘 신경 쓰지 않거나 모르는 분야는 이게 잘 트이지가 않는데 기술 커뮤니티에서 교류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고 특히나 다 무조건 개발적인 분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도 개발자일 때부터 이 데브챗에 들어왔는데 이 데브렐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뭔가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제 커리어가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디벨로퍼 아드보캅은 개발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이제 브릿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 데모를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기술에 대한 튜토리얼을 찍거나 아니면 독스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커리어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을 하시더라도 이걸 해도 되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이런 경험들은 모두 여러분들한테 크고 작지만 모두 경험으로 남을 거고 이게 서서히 연결되는 순간 어느 순간 이게 면으로 바뀌면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바치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